당신의 하루 끝을 서늘하게 만들 오늘의 미스터리. 파라오의 분노, 투탕카멘의 저주. 1. 세기의 발견, 그리고 불길한 서막. 1922년 11월 4일 이집트 룩소르 왕가의 계곡. 30년 가까이 고대 이집트 유적 발굴에 일생을 바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마침내 인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발견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의 끈질긴 탐사 끝에 모래먼지 아래 잠들어 있던 돌계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계단의 끝에는 단단히 봉인된 문이 버티고 서 있었다. 문에는 누구도 훼손한 흔적이 없는 3300년 전의 온전한 봉인이 찍혀 있었다. 바로 전설 속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었다. 수년간 카터의 발굴 작업을 후원해온 영국의 귀족 카나본경은 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이집트로 달려왔다. 1922년 11월 26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 속에서 하워드 카터는 무덤의 첫 번째 문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촛불을 든 그의 손이 떨렸다. 안에서 새어나온 뜨거운 공기가 촛불을 잠시 흔들자 카터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보이나요? 애타게 묻는 카나본경의 질문에 카터는 황홀경에 빠진 목소리로 답했다. 네, 보입니다. 정말 멋진 것들이요.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순금으로 만든 전차와 동물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보물들이었다. 인류는 도굴되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전 세계 언론은 연일 세계적인 발견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카터와 카나본경은 일약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 무덤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발굴팀의 이집트인 인부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파라오의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희생양이 나왔다. 카터가 애지중지 키우던 카나리아 새가 코브라에게 잡아먹힌 채 발견된 것이다. 코브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 사람들은 이를 파라오의 첫 번째 경고라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서구인 발굴팀은 그저 미신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들에게 곧 닥쳐올 끔찍한 비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의 날개가 드리우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린 지 불과 5개월 후인 1923년 4월 5일 이집트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발굴 작업을 총지휘하고 후원했던 카나본경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사인은 파상풍과 폐렴, 면도를 하다가 턱에 있던 목이 물린 상처를 베었는데 그 상처가 덧나 급성 폐혈증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사망한 바로 그 시각, 카이로 시내 전체가 원인 모를 정전으로 암흑에 휩싸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본토의 저택에 있던 카나본경의 애견 수지가 주인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구슬프게 울부짖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왼쪽 뺨에도 카나본경이 모기에 물렸던 바로 그 위치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는 것을.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언론은 앞다투어 파라오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무덤 입구의 석판에 새겨져 있었다는 경고문이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에게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카나본경의 죽음은 저주의 서막에 불과했다. 죽음의 그림자는 무덤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을 차례차례 덮치기 시작했다. 조지 제이 굴드 카나본경의 친구이자 미국의 부호,
무덤을 방문한 다음날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급사했다. 아치볼드 더글라스 리드 이집트 정부의 요청으로 투탕카멘의 미라를 X선으로 촬영했던 방사선 기사. 촬영 직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다가 얼마 뒤 사망했다. 아서 메이스 하워드 카터의 오른팔이자 발굴팀의 핵심 일원. 현실의 벽을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서서히 시들어가다 결국 숨을 거두었다. 리처드 베셀 하워드 카터의 개인 비서. 건강했던 그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투탕카멘의 저주가 내 아들을 데려갔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알리 파미 베이 이집트의 왕자. 투탕카멘의 무덤을 구경한 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총을 맞아 살해당했다.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 당대 최고의 이집트 학자. 발굴팀의 고문 역할을 했던 그는 발굴 직후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했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0여 명의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33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소년 파라오의 분노가 현대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3. 저주인가 과학인가? 정말로 투탕카멘의 저주는 실제하는 것일까?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연쇄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몇 가지 합리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가설은 무덤 속 유독성 물질이다. 수천 년간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던 무덤 안에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화학물질과 공기가 차단된 환경에서 번식한 치명적인 곰팡이 및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대의 무덤에서는 아스페르길루스와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발견되기도 한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이 균에 노출될 경우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나본경의 사인 역시 폐렴이었다. 두 번째 가설은 독극물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도굴꾼들을 막기 위해 무덤 벽이나 관 표면에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강력한 독을 발라놓았을 가능성이다. 박쥐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역시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만약 무덤 속 세균이나 독극물이 원인이라면 가장 오랫동안 무덤 안에서 작업을 했던 발굴 책임자 하워드 카터는 왜 무사했던 것일까? 그는 저주 소동이 한창이던 와중에도 꿋꿋이 유물 정리를 계속했고 1939년 64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고 사망했다. 저주는 어째서 가장 깊숙이 관여한 그를 비껴간 것일까? 또한 카나본경이 사망하던 순간의 카이로, 대정전과 수천 킬로미터 밖 애견의 동시 죽음, 그리고 황금 마스크와 똑같은 위치의 상처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섬뜩한 일치였다. 4.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오늘날까지도 투탕카멘의 저주는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언론이 만들어낸 과장된 괴담이라고 말한다. 당시 이집트의 유물을 약탈해가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과 신비로운 고대 문명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여 몇몇 사람들의 불운한 죽음을 저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덤을 방문했거나 발굴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 대다수는 평온한 삶을 살다가 자연사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파라오의 분노를 믿는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의 오만함이 감히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3300년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받은 소년. 왕의 원혼이 자신을 깨운 자들에게 내린 서늘한 복수극이라고 말이다. 과연 투탕카멘의 무덤을 둘러싼 비극적인 죽음들은 곰팡이와 세균이 빚어낸 우연의 산물이었을까? 아니면 시공을 초월한 파라오의 차가운 저주였을까? 확실한 것은 황금 마스크 뒤에 가려진 소년. 파라오의 슬픈 눈빛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영혼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 진실은 저 너머 역사의 먼지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다.